지금 이 순간에도 음식점, 카페, 헬스장, 네일샵 사장님들이 하나둘씩 노동부 리스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원에게 3.3% 원천징수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고 있다면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세무조사보다 더 무서운 근로감독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전문가 이수빈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직접 받아서 이른바 가짜 3.3 프리랜서 계약을 전수조사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단순한 모니터링이 아닙니다. 다음 달부터 실제 데이터 기반으로 사업장을 선별하고 연말에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마치 세무조사처럼 서류, 계약서, 인터뷰까지 다 확인한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이 제도의 대상이 생각보다 너무 넓다는 겁니다. 헬스 트레이너, 네일 아티스트, 카페 바리스타, 음식점 아르바이트생처럼 프리랜서로 계약했지만 실질은 직원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해당됩니다. 형식이 프리랜서여도 지휘감독, 고정급, 정해진 근무시간과 장소가 있으면 근로자로 판단되어 4대 보험과 퇴직금이 소급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근로감독관 500명이 추가 배치됩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실제로 정부가 자영업자의 프리랜서 계약 관행을 정조준했다는 뜻이죠. 지금까지는 다들 그렇게 하니까 괜찮겠지라며 넘겼던 부분이 이제는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세무사로서 직접 정리한 가짜 3.3 계약의 핵심 포인트와 리스크, 그리고 대응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당장 내 사업장이 위험한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가이드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당장 대비해야 할 현실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정부 발표 핵심 요약. 자, 먼저 지금 이 사안이 왜 이렇게 커진 건지부터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가짜 3.3 프리랜서 계약 집중 모니터링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세무조사와는 별개로 움직이던 노동부가 국세청의 과세 자료를 직접 공유받아 프리랜서 계약이 집중된 업종을 선별 조사하기로 한 겁니다. 이게 단순한 통계 조사가 아닙니다. 다음 달부터는 데이터 모니터링 단계, 그리고 올해 연말에는 실제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즉, 서류만 보는 게 아니라 사업주 근로자 인터뷰까지 이뤄지는 세무조사급 근로감독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더 큰 신호는 인력 충원이에요. 정부는 이미 근로감독관 500명을 추가 선발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11월 15일 1차 시험이 있고 내년 4월부터는 본격 현장 투입이 시작됩니다. 이 말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노동 관련 조사가 전례 없이 강화된다는 뜻입니다. 이번 모니터링의 초점은 명확합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고정급을 받는 근로 형태, 즉 법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세금을 3.3%만 내는 형태를 잡아내겠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를 통해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인력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음식점, 카페, 헬스장, 네일샵처럼 프리랜서 계약을 관행적으로 해오던 자영업자분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제는 세금만 잘 내면 된다는 시대가 아닙니다. 세무와 노동 두 축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2. 가짜 3.3 계약이란 무엇인가?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가짜 3.3 계약이 정확히 뭘까요? 많은 사장님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형식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고 3.3% 원천 징수만 하니까 이건 근로계약이 아니지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노동부가 보는 기준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떠올려 보세요. 직원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사업주가 직접 업무를 지시하며 다른 일은 하지 못하고
매달 일정한 금액을 급여처럼 받는다. 이건 세금이 3.3%로 원천 징수된다고 해도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즉 사업자가 아닌 직원이었던 거예요. 가짜 3.3 계약이란 바로 이런 걸 말합니다. 사업소득자로 둔갑시켜 근로자의 법적 보호를 회피하는 꼼수 계약.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을 피하기 위해 근로계약 대신 용역계약을 맺는 형태죠. 그런데 이제 정부는 이걸 노동법 회피 행위로 본다는 겁니다. 즉 단순히 세금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노동기준법 위반, 4대 보험 미가입, 체불임금 등으로 형사책임까지 번질 수 있는 사안이에요. 특히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판례에서도 이미 명확합니다. 업무 지휘 감독 여부, 근무 시간과 장소의 구속성, 보수의 정기성, 대체 가능성, 장비나 재료의 소유 관계, 이 5가지 중 여러 항목이 충족되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결국 프리랜서라는 말이 종이 위에 적혀 있어도 현실에서 직원처럼 일하고 있었다면 근로자로 재분류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판단이 내려지면 단순히 계약 잘못 썼네요 수준이 아니라 5년치 4대 보험 미지급 수당, 퇴직금까지 한꺼번에 소급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 노동부 조사가 단순한 행정 모니터링이 아니라 자영업자 입장에선 사업 존폐를 가를 수 있는 리스크 점검으로 봐야 합니다. 3. 왜 지금 이 시점에?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정부가 이 문제를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걸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3.3% 프리랜서 인력 때문입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3.3% 원천징수 대상자, 즉 인적용역 형태로 일하는 사람은 2019년 669만 명에서 2023년 862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무려 4년 만에 200만 명 가까이 늘어난 셈이죠. 코로나 이후 자영업 구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정규직 대신 프리랜서나 외주계약 형태의 인력 운영이 많아졌고 헬스장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학원 강사, 카페 점장, 네일샵 디자이너 등 사실상 상시근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로 처리되는 경우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노동법 사각지대로 보이는 겁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실질적인 근로자인데 고용보험도 없고 산재보험도 없고 퇴직금도 없는 상태로 일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최근에는 실업급여나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 뒤늦게 근로자였다고 신고하는 사례가 늘면서 노동부와 국세청이 협업해 선제적으로 실태를 잡겠다는 방침을 세운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재정 문제입니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과 4대 보험 재정이 빠르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가짜 프리랜서 구조를 정리하지 않으면 기금 누수와 세수 손실이 커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번 조치는 단순한 단속이 아니라 세금과 노동법을 함께 정비하겠다는 큰 그림의 일부예요. 그동안은 국세청은 세금만, 노동부는 노동만 받지만 이제는 데이터를 공유하며 통합조사 체계로 전환됐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결국 이 시점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세금과 노동 두 가지 잣대가 동시에 적용되는 시대가 왔다. 이 말은 곧 과거처럼 3.3으로 처리하면 끝이라는 생각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4.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가짜 3.3 계약이 적발되면 단순히 계약을 잘못 썼네요로 끝나지 않습니다. 금전적 법적 리스크가 동시에 터지는 구조예요. 먼저 4대 보험 소급 부과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그동안 내지 않았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최대 5년치까지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돈을 사업주가 먼저 전액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원래 4대 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퇴사자가 이미 떠난 뒤라면 근로자 몫을 돌려받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사업주 혼자 수백만에서 수천만 원을 부담하게 되죠. 두 번째는 임금수당 퇴직금 소급 청구입니다. 근로자로 판정되면 그동안 받지 못했던 주휴수당, 연장, 야간수당, 연차수당, 그리고 퇴직금까지 모두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소송으로 가면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을 물어줘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 번째는 행정적, 형사적 제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4대 보험 미가입, 임금체불 등은 모두 형사처벌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단순한 조사관이 아니라 수사권을 가진 공무원이에요. 만약 사업주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사실관계를 은폐하면 바로 검찰 송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사업 운영 리스크도 큽니다. 근로감독이나 소송이 진행되면 사업자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정부지원금, 융자, 보조금 신청이 막힐 수 있습니다. 심하면 언론 보도나 플랫폼 제재로 브랜드 신뢰도까지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리스크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한 번 걸리면 단순 벌금이 아니라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노무 리스크는 세무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계약 점검과 구조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위험한 업종 탑5. 이제 구체적으로 노동부가 이번에 표적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자료와 전문가 분석을 종합해보면 다음 5분야가 특히 위험합니다. 공통점은 하나, 프리랜서 계약이 관행처럼 굳어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1. 헬스장, 필라테스, PT센터. 트레이너나 강사들이 대부분 3.3% 프리랜서로 계약되어 있죠. 하지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센터가 회원을 배정하고 매월 고정급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노동부는 이를 전형적인 근로자성 계약으로 봅니다. 특히 최근 실제 사례에서 트레이너가 퇴직금과 고용보험 미가입 문제로 소송을 제기해 사업주가 수백만 원을 물어준 판결도 있었습니다. 2. 네일샵, 피부관리실, 에스테틱 업종. 프리랜서로 계약하더라도 사장이 시술 순서, 휴무일, 가격까지 통제한다면 이미 근로관계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노동부는 이 업종을 가장 많은 진정이 들어오는 분야로 분류하고 있어요. 특히 네일 아티스트들이 내가 프리랜서가 아니라 직원이었다고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3. 음식점, 카페. 프리랜서 매니저, 외주 직원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근무시간표, 유니폼, 지휘체계가 다 존재하죠. 이 경우 3.3 계약이라도 정규직 근로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이 업종은 대부분 인건비가 비중이 높기 때문에 4대 보험과 수당을 소급 부과받으면 바로 경영 압박이 온다는 점입니다. 4. 학원, 교육업, 문화센터. 강사나 코치들이 개인 사업자로 되어 있지만 수강생 모집, 수업시간, 교재 등 모든 걸 본사가 결정한다면 이 역시 실질적으로는 근로관계로 봅니다. 실제로 교육업종은 노무 분쟁 빈도가 꾸준히 상위권이에요. 방송, IT, 물류, 외주 인력.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맺더라도 한 회사에 상시 출근해 근무한다면 근로자성 판정이 가능하며 프리랜서 개발자, 편집자, 물류기사 등이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노동부는 이번 조사를 단순히 임시직 단속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프리랜서 계약이 상시근로로 변질된 업종 전체를 구조적으로 점검하려는 겁니다. 따라서 이 5업종에 속한 사장님들은 나는 단순 외주 계약인데 괜찮겠지라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는 계약서 한 장으로는 방어가 안 되고 실제 근무 형태와 지휘관계가 전부 증거로 남는 시대입니다. 6. 사장님 셀프 점검 리스트.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은 정말 실무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노동부가 현장 조사를 나왔을 때 이 사람은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입니다 라고 판단할 때 쓰는 기준이에요. 이 6가지 문항 중 3개 이상 예라면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바로 메모하시거나 캡처해두세요. 1. 업무 지시 감독을 받는가? 프리랜서는 스스로 일정을 정하고 결과물을 납품하는 형태여야 합니다. 하지만 사장이 오늘은 이거 하세요. 이 시간에 출근하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다면 이미 근로자성 신호입니다. 2.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가?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거나 특정 지점에서만 일해야 한다면
자율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오전 10시 출근, 오후 7시 퇴근 이런 문구가 있다면 거의 100% 근로자입니다. 3. 고정급을 지급받는가? 성과나 건당 수수료가 아니라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면 이는 근로관계의 가장 명확한 특징입니다. 노동부는 정기적, 고정적 지급을 강력한 근거로 봅니다. 4. 다른 일을 병행할 수 있는가? 프리랜서는 여러 업체와 계약을 동시에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장이 다른 곳 일하면 안 된다라고 제안하면 그 순간부터 근로자에 가깝다고 판단됩니다. 장비나 재료를 누가 제공하는가? 사업주가 제공하면 근로관계로, 프리랜서가 직접 구입, 준비한다면 사업자성으로 봅니다. 헬스장 장비, 네일 도구, 교육교재 같은 게 전부 사장이 지급했다면 위험 신호예요. 6. 인사, 평가, 제재를 받는가? 지각이나 결근에 불이익을 주거나 근태, 성과 평가를 하는 시스템이라면 이미 내부 직원 관리 체계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 6가지는 근로감독 시 조사관이 실제로 묻는 항목들입니다. 노동부는 계약서보다 현장 진술과 실제 근무 실태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즉, 나는 프리랜서야 라고 주장해도 근로자가 매일 출근해서 지시받고 일했다고 말하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이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내 사업장의 인력 운용이 어디까지 위험한지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앞으로 벌어질 근로감독의 첫 방어선이 될 겁니다. 7. 지금 당장 해야 할 조치 5가지.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해야 할 일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바로 실행해야 할 리스트입니다. 1. 계약서 전면 제작성, 독립성 명시하기. 프리랜서 계약서를 그대로 복사해 쓰고 계신다면 즉시 점검해야 합니다. 업무 결과물 중심으로 작성하고 시간 장소 자율성, 대체 수행 가능성, 자기 장비 사용 등 독립된 사업자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계약서에 이런 문구가 없으면 사실상 근로계약으로 봅니다. 2. 보수체계 개편, 고정급을 성과형 건별 구조로 전환. 월급처럼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면 바로 고용으로 판단됩니다. 성과 매출 비율 혹은 프로젝트 단위로 산정하는 구조로 바꾸세요. 예를 들어 매출의 40% 수수료 지급처럼 성과형 기준으로 명시하면 방어력이 커집니다. 3. 근무관리 분리, 출퇴근, 휴무 관리 금지. 프리랜서는 출퇴근 시간이 없어야 합니다. 근태관리 앱, 지각기록, 내부 공지방 참여 등은 근로자성 증거로 남습니다. 대신 업무 수행기간 내 자율적 근무라는 문구로 바꾸고 출근 보고 대신 성과 제출로 대체하세요. 4. 증빙자료 확보, 독립성을 보여줄 근거 남기기. 노동부는 계약서보다 실제 정황을 봅니다. 프리랜서가 직접 구매한 장비 영수증, 외부 고객과의 거래 내역, 대체 인력이 수행한 사례 등은 모두 근로자성 부정 근거가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문서, 사진, 거래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노무사, 세무사 동시 상담, 비용 시뮬레이션 필수.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전문가의 교차 점검입니다. 근로자 전환 시 4대 보험, 퇴직금, 수당이 얼마인지, 반대로 프리랜서 계약 유지 시 어떤 조항을 강화해야 하는지 세무와 노무를 함께 조율해야 완전한 대비가 가능합니다. 지금의 흐름은 단순한 일시적 단속이 아닙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상시 근로자화된 프리랜서 구조를 전면 재정비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합니다. 이건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만 살아남는 변화예요. 지금 이 5가지를 바로 실행해두면 나중에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와도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말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내 사업의 리스크를 줄일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이번 가짜 3.3 계약 단속은 단순한 행정 캠페인이 아닙니다. 세무조사보다 훨씬 강력한 근로감독 체계의 시작이에요. 국세청이 자료를 넘기고 노동부가 직접 조사에 들어간다는 건
정부가 자영업 현장의 계약 구조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을 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계약서 한 장으로 방어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실제 근무 형태, 급여 방식, 관리 체계가 모두 증거로 남고 그게 근로자성 판단의 결정적 기준이 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세금과 노동 두 축을 동시에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노무 문제가 아니라 세무 리스크와 형사 리스크가 함께 얽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대응은 더 세밀하고 더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체크리스트와 5가지 실행 전략만 바로 실천하셔도 리스크는 크게 줄어듭니다. 이건 위기를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앞으로 정상적인 사업 구조로 가는 첫걸음이에요. 저는 세무 전문가로서 수많은 자영업자분들을 만나며 몰라서 당했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만큼은 그런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사업을 지키는 방패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세무노동 이슈를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업이 불필요한 리스크 없이 오래 이어질 수 있도록 저 이수빈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